안녕하세요. 버튼컴퍼니의 전속 세무사이자 세무회계 2강의 대표 세무사 강진우입니다. 개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달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해서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는 직장인,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분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납세의 의무가 있지만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국민은 없으실 겁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해야 할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까지 영상을 1부 및 2부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실제로 돈을 지급했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급여 이체 내역, 급여 대장 등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증빙만 있다고 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인건비 처리하기 위해선 원천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한 직원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을 지급한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는 누락 없이 하셔야 되고요. 만약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서라도 인건비를 반영하시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월세와 관리비입니다. 보통 월세나 관리비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반영되거나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서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 및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분들은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 이런 증빙들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등이 포함됩니다. 운행기록부를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로 작성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차량 한 대당 연 1,500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연 한도 800만 원까지 인정이 되고요. 감가상각비 800만 원 초과분은 2월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처리도 누락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접대비로 알고 계신 항목인데요.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부의금은 건당 20만 원을 한도로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첩장 및 부고장은 잘 챙겨주시고요. 요즘엔 모바일 청첩장이랑 모바일 부고장이 많기 때문에 캡처해서 따로 저장해 주시면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 외에도 거래처에 접대한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연 접대비 한도는 기본적으로 3,600만 원, 프리랜서 분들은 1,200만 원 정도로 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 소모품비, 교통비, 통신비, 광고비, 대출이자 등 경비 처리가 가능한 사업 관련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경비 처리를 위해서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등의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업용 카드는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하시기 바라고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는 영수증은 반드시 챙기셔서 비용 처리 누락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누락 없이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인적공제를 누락 없이 넣는 것입니다. 먼저 인적공제의 정의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적공제란 나와 가족의 생계비를 고려해서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를 말합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됩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되고 추가공제는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 금액 합계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요.
1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인정받아서 요건이 충족되고요.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부분은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합계 100만 원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인적공제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확인해 보시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이 요건인데요. 본인과 배우자,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고 직계 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 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이 중 배우자와 직계 존속, 형제자매는 같은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요. 부모님 등의 직계 존속은 주소지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경우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경로우대공제 1인당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하고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1인당 200만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하고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의 경우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추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부양가족을 여러 명이서 동시에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큰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비교해서 기본공제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비용 처리 및 인적 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숨어있는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 그리고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